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질문을 많이 쏟아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모셨어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의 장영근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연결해서요. 네. 자, 다누리 오랜만입니다. 발사 과정 보셨을 텐데 교수님 어떤 소회가 드셨나요? 한마디로 30년 동안 우주 개발을 해왔는데요.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동안은 쉽게 얘기하면 지구를 바라보는 임무만 했었는데 예. 이제는 지구 밖에 나간 우주 탐사 임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달을 볼 수 그런 있다.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발사는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아까 8시 한 8분, 9분쯤에 발사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한 40분 뒤에 2단 로켓과 다누리가 분리가 됐었고요. 예. 근데 그 분리된 것이 정보가 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팔콘 9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사실 그 정보를 남아프리카에 있는 추적소에서 받아가지고 예. 저희한테 전달해 줬고요. 그래서 항우연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원래 그 목표대로 2단과 분리하면서 초속도 10.95km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달 전이 궤적으로 올라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4달 좀 넘게 4달 반 정도는 원래 우리가 원하던 그런 궤적을 가지고 계속 달궤도 진입 전까지 아마 움직일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번의 기동은 해줘야 되고요. 예. 그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은 일단 이게 한참 또 돌아서 오지 않습니까? 네. 몇 달 후에 이제 네, 최종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분리를 해서 달 전이 궤적에 올라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4개월 좀 넘게 지구와 태양과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얘가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비행을 하는 거죠. 예. 추가의 동력이 없이. 그리고서 만일에 이제 궤적에 조금 원래 예상했던 궤적보다 얘가 좀 틀어지거나 그런 데이터를 받으면 바로 이제 또 기동을 해줘야겠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궤도를 보니까 그냥 달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팔자로 꺾어가지고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어떻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BLT 궤적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건 왜 하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원래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가 아폴로 11호에 아폴로 때는 대부분 다 유인 달 탐사를 했잖아요. 예. 3일 만에 막 하고 그랬는데. 네네. 예. 그때는 보통 한 3일에서 4일 사이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사람이 타니까 만일에 우주에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게 되면은 우주 방사선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간 거고요. 그렇게 하자면은 직접 투입 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전이 궤도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얘가 굉장히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그 연료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 달 탐사선이 엄청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달 탐사선을 작게 만들려면은 연료를 적게 실어야 되고 연료를 적게 쓰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까베기는 아니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 형태의 형상을 그려가면서 달 궤도로 장시간 비행해서 가는 거죠. 어쨌든 교수님 이번 이 탐사체가 지구 궤도를 벗어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첫 번째 작품인 것은 맞죠? 예, 그런 거죠. 네네. 예. 그럼 이제 가서 결국 4달 있다 달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되면 달 궤도를 돌면서 뭔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아마 들으셨을 텐데 12월 16일쯤에는 달 궤도에 안착을 할 거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라그랑제 포인트 1과 라그랑제 포인트 2 각각 이제 라그랑제 포인트라는 거는 얘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이 서로 평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방향 전환이 쉬운 거고요. 이런 또 마찬가지로 달과 지구 사이에도 L2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어쨌든 얘가 움직이면서 계속 방향을 바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16일에 정확하게
달 궤도에 들어갈 거고 달 궤도의 초기에 들어갈 때는 아마 달의 근지점은 100km 정도 고도가 되고요. 예. 원지점은 한 8만 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100km 원궤도를 돌려주기 위해서 계속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되게 이제 기동이 필요하고요. 그거 하는데 약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100km 원궤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달궤도에. 네. 그럼 그때부터 내년 초부터는 임무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점점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그런 형상으로 상상하면 됩니까? 뭐 그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달궤도에 들어갈 때는 타원 궤도가 처음엔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궤도를 줄여가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중에 원궤도로 줄여가는 거죠. 좀 마지막에.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달에서 저희가 더 얻어야 되는 정보가 뭐 미국이 다 하고 이래서 우리가 가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남들 다 했는데 이미. 연습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달 궤도선은 뭐고 달 착륙선은 뭐고 달 탐사선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 궤도선이라고 그러면은 달 궤도 그러니까 달 상공에 이게 뭐 다누리가 인공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인데 우리가 지구 궤도가 아니라 달 궤도까지 가는 인공위성이고요. 그래서 달 궤도 상공에서 돌면서 예를 들면 달 표면을 찍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달 대기에 대한 정보도. 달을 관찰하는 인공위성이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착륙을 하는 건 뭐냐면 달 궤도선을 착륙선하고 묶어서 발사해서 거기서 이제 착륙선을 밑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이제 더 어려운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 탐사를 할 때 처음에는 달 궤도선을 띄워서 달 착륙을 어디에다 해야 될 거냐 그래가지고 달을 계속 돌아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암석이 많은지, 어디는 경사가 졌는지. 왜냐하면 달 착륙선을 내려놨는데 경사가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또 내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암석에 내렸다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궤도선을 먼저 띄우고 대부분 다 수년 후에 착륙선을 띄워서 실제로 착륙선을 띄우면은 걔가 이제 여러 가지 작동 기기들이 있어서 실제 뭐 달 표면에 있는 먼지라든가 뭐 예를 들면 토양이라든가 암석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이제 그 안에서 기기 가지고 이제 분쇄도 하고 그래서 거기 조성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거를 샘플링해서 대부분 다 지구로 보내주고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서 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성, 소위 얘기해서 현재 보면 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주 자원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뭐 헬륨3도 있을 거다. 굉장히 큰 에너지 자원으로. 그리고 요새 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하는데 중요한 것이 히토류잖아요. 히토류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 무기화를 하는 마당에 자꾸 많은 요새 뉴스페이스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달 탐사를 굉장히 소행성 탐사를 달 탐사하고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실제 이제 자원을 탐사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발견한 우리 거가 되는 겁니까? 만약 원래는 그러니까 외계 우주에서 탐사해서 이런 것 자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유로 하는 거는 법으로 금지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런 조약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아, 가입 안 했으면 어겨도 됩니까, 그럼?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입을 안 한 그런 거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달 탐사선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탐사선이 아니라 달 궤도선은 지금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사진 촬영밖에 없고 우리도 그러면 언젠가는 착륙선을 내려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한국에서 만든 게 있고 섀도우 캠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나사가 해가지고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만든 거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그 고해상도 카메라는 해상도가 한 2.5m 정도 되는데요. 얘는 뭐 하냐면 우리가 2030년에 달 착륙선을 쏠 겁니다. 그때 달 착륙을 어디다 해야 될 거냐. 그래서 후보 착륙지를 얘가 이제 1년 동안 돌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가장 적절한 곳을 이제 선정을 하겠죠. 8년 후에 달 착륙합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네네. 2030년에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그러니까 사람은 안 타는 거고 일단은 기계가 착륙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착륙선. 무인 착륙선. 네네네. 와.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나사가 주도를 해서 네. 지금 유인 달 탐사를 아폴로 1969년에 72년 사이에 아폴로 가지고 계속 유인 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로 50년 동안 거의 못했어요. 아하. 그러다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거기에 작년 5월에 그 참여를 사인을 했고요. 예. 근데 아직은 뭐 우리가 명확한 임무가 안 주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나중에 참여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많은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이 그 워크스코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우리가 주어지질 못한 거죠. 다들 그 나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건 다 대부분 다 업체가 설계합니다. 나사는 그냥 관리만 하고 그리고 예. 정부로서 그 자금을 대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산업화를 같이 병행해가면서 달 탐사를 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달은 항상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뒷면은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그 착륙을 할 때는 그러면은 어디다 착륙을 해? 되게 우리가 보는 쪽에다 착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달 뒷면에 착륙을 이미 했었고요. 예. 한 2, 3년 전에 중국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 그 섀도우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가 관리를 하고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만든 카메라를 탑재를 했어요. 예. 얘는 보면 이제 우리도 보면은 남극 북극에 보면은 여름에는 이제 백야라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계속 그 밝잖아요, 날씨가. 어둠이 없고 거꾸로 이제 동계에서는 한 동계 중에 하나는 이제 거의 밤이잖아요. 그렇죠? 극지방은. 마찬가지로 달도 그런 일식을 겪으면서 영구 음영 지역이 있어요. 그럼 영구 음영 지역이 되면은 굉장히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는 항상 얼음이 있겠죠. 예. 그래서 얼음을 찾아야 이제 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어야 우리가 뭐 앞으로 달 기지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섀도우캠의 목적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그 유인 달 탐사를 할 때 유인 달 탐사의 착륙 기지를 쓰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 기지를 지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섀도우캠을 나사가 요청을 해서 그걸 다뤄주고 있고요. 대신 나사는 이제 심우주 통신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저 이렇게 나비 형태로 비행을 하면서 한 150만 킬로미터 이상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지상에서 일반 가지고 있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 시스템 안테나 가지고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우주 통신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그걸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그 가지고 있는 안테나가 지상에서 보면 직경이 이 패러볼릭 그 직경이 70m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신호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리가 100만 킬로 정도 떨어져도 충분히 통신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이제 달 탐사를 위해서 여주에다가 35m 직경의 그 심우주 그 안테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심우주하고 통신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올 말까지는 주로 미국이 그 이제 심우주 통신을 다 지원을 해서 올 말까지는 이제 아마 달 궤도 들어갈 때까지는 그 미국에서 대부분 다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우리 여주의 그 이제 그 심우주 안테나는 주로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역할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뭐 달라지나요, 그럼?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게 잘 검증이 되면 우리가 여주 안테나를 주도적으로 좀 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안테나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돌면서 달도 도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통신을 할 때 이제 여러 위치에서 있어야 자주 받는 거죠. 미국에서 받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심우주 안테나가 있는 곳이 뭐 호주의 칸버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골드스톤이라는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이런 대형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이제 수행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달에서 지구로 파일 동영상을 전송하는 우주 인터넷 실험을 한다면서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파일을 재생해서 지구로 송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구와 달 궤도, 그러니까 달 궤도선 보내지 않습니까? 다누리하고 지구 사이에 쉽게 얘기하면 우주 인터넷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 궤도선이에다가 지금 현재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싣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거기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고 뭐 파일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겠다 지구로. 만약에 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달에 사람이 있으면 달에서 카톡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 다이너마이트 파일을 보낸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런 시뮬레이션이죠. 아하, 네.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주 인터넷을 지금 궤도선에서 바누리에서 우리 지구의 임의의 위치까지 전송을 해준다. 그걸 시험한다는 거죠. 근데 그 궤도선의 수명이 1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짧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우리가 100km 원궤도까지 들어가는데 연료를 지속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궤적 보정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 실제 또 달에 가서도 100km의 고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원래 100km 기준으로 카메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결국 1년이라는 거는 만일에 우리 그 지금 팔콘 9 발사체가 오늘 굉장히 정밀하게 그 궤적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기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료가 생각보다는 좀 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1년 넘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항우연에서는 내년 중순쯤에 실질적으로 1년을 더 쓸지, 아니면은 만일에 1년 써가지고 연료를 다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강제로 추락을 시켜요. 달에다가. 달에 추락을 해서 이제 추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촬영하고 달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달에다 그 달 표면에 추락을 안 시키고 그냥 동결궤도 프로즌 오비스라는데 동결궤도에다 움직이면 얘가 더 이상 궤도가 중력 때문에 달 중력 때문에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동결 궤도에 놓아가지고 계속 이제 돌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배터리가 가용할 때까지는 계속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2030년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그 착륙선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의 발사체로 보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왜 누리호로 발사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 보면 우리가 겨우 700km 저고도에 발사를 하기 위해서 궤도 속도를 얼마를 했냐면 7.5km/s. 그럼 초당 7.5km의 속도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달 궤도로 가려면 보통은 훨씬 큰 속도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의 이런 달의 그 전이 궤적을 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95km/s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케이스에. 그러면 7.5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거의 뭐 3.5 이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더 크려면은 누리호에다가 4단 로켓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장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겨우 3단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못 하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더 큰 발사체가 없으니까 팔콘 9이 굉장히 큰 발사체입니다. 얘는 우리는 1단이 75톤 4개를 해서 300톤이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 약 한 75톤, 80톤급의 로켓 엔진이 팔콘 9이니까 9개가 붙어 있어요, 1단에. 그러니까 1단 추력만 약 775톤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얘는 그 정도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달 탐사에 팔콘 9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누리호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달 착륙선은 차세대 발사체라고 그래서 내후년부터 2031년까지 개발을 해요. 2030년까지. 그거는 100톤 엔진짜리 1단에다가 5개를 묶습니다. 그럼 500톤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 하는 게 현재 정부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이게 우주 얘기하니까 저희가 너무 재밌어서요. 다시 또 그 한판 클래스로 교수님 다시 모셔 차분하게 또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대학교의 장영근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